사각 모양이었던 요크 핸들은 일반 형태의 둥근 원형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단위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는 만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요크 핸들이 아닌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적인 핸들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터쇼에서 컨셉카로 보여줬던 미래지향적이던 이런 실내 디자인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많이 실망스러울 소식입니다. 전면부의 27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많이 달라진 실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7천만 원이 훌쩍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00%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야타입니다. EV9 출시 금액에 대한 정보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이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LA 모터쇼에서 EV9을 5만 불에서 출시할 거라는 관계자 언급 이후에 지난 7월 2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금액을 한 번 더 언급했는데요. MSRP 기준으로 5만 불 후반에서 7만 불 정도라고 공개했습니다. 기자진과 여러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이다 보니 금액은 확정적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로 계산해보면 약 7천만원부터 9천만원 정도 사이까지 다양한 트림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V9 윤곽도 많이 공개됐습니다. 헤드램프는 보다 현실적인 스타라이트 주행 등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차량 높이가 낮아지고 범퍼 쪽에 있는 그릴 부위도 상당히 크기가 줄었네요. 측면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반영되면서 삼각 모양의 클레더 디자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 모양이었던 요크 핸들은 일반 형태의 둥근 원형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단위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는 만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요크 핸들이 아닌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적인 핸들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터쇼에서 컨셉카로 보여줬던 미래지향적이던 이런 실내 디자인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많이 실망스러울 소식입니다. 전면부의 27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많이 달라진 실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길을 모았던 직사각 모양의 요크 핸들이나 양문형 냉장고의 문을 열듯이 열리는 이런 코치도어, 특이했던 디귿자 모양의 시트 헤드들은 보이지 않네요. 후면부는 기존 컨셉카의 디자인이 가장 잘 유지된 형태인데요. 윈도우의 크기가 컨셉카와 거의 비슷하고 후면 램프도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 확인이 됩니다. 달라진 점은 기존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측면부는 코치도어가 아닌 일반 도어의 형태로 바뀌면서 컨셉카에서 보여줬던 얇았던 비필러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팬더 부분도 컨셉카에 비해서 약간 두터워졌네요. 현실적인 양산 반영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양산 공장을 9월에 만들고 출시일이 다가오는 만큼 큰 이변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컨셉카 때 보여줬던 큰 타이어와 삼각 디자인의 넓은 휠은 테스트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휠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휠 디자인 또한 바뀐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상위 트림에서 특별한 디자인의 휠이 제공되거나 선택 옵션으로 나올 듯 보입니다. 전자식 사이드미러 또한 기본 트림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상위 트림에서 제공되거나 선택 옵션으로 나오게 될 것을 테스트카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전자식 사이드미러는 도어 위치에 부착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기가 불편하고 상당한 이질감들을 느꼈습니다. EV9은 디스플레이 위치가 일반 사이드미러와 거의 흡사한 위치에 부착되면서 아주 익숙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조금 정책에는 엄청난 꼼수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2025년까지만 지원되며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 정책을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배터리 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인상함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수요도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전기차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보조금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가량 감소했는데요. 2023년에는 정책에 맞춰서 보조금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격 상한액 기준으로 차량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액수가 다른데요. 현재 보조금 정책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격 상한액인 5,5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이 100% 지원이 되고 5,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5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8천만원 정도의 차량 가액도 100%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합니다. 환경부는 소비자 권장 가격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방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 하위 트림이 5,500만원 이하라면 어떠한 옵션을 추가하고 선택하더라도 100%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EV6 최상위 트림 GT가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7천만원이 훌쩍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00%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EV9 최하위 트림이 마이너스 트림으로 5,500만원 이하로 나온다는 가정이라면 EV9도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고가 전기차에 이득을 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책은 보급형 전기차 육성의 기존 기조와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역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제공되는데요. 고정 금액인 국가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최대 보조금 지원액은 서울은 900만원, 경기도는 1,050에서 1,200만원, 인천, 부산, 울산은 1,050만원, 광주, 대구, 제주는 1,100만원, 대전은 1,200만원, 강원도는 1,140만원,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도시들은 1,300에서 1,55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제적인 전기차 보조금 이슈인데요. 지난 16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서명함에 따라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려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1,000만원가량 비싸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는 정말로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전기차인 만큼 전 세계 국가 간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소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